떨리는데? 떨리는데. 안녕하세요. 빌라타임즈TV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의 풍동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고양시는 지금 분양 중인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은 동네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여러 동네가 있겠지만 풍동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초등학교나 또 전철역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편이어서요.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멀거나 전철역과의 거리가 좀 멀거든요. 풍동 중에서 오늘은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현장 한 곳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풍동 신축 빌라입니다. 그럼 먼저 주차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풍동 신축 빌라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전부 다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고양시들이 비슷하겠지만 1층 되어 있는 구조 대부분에 일부는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주차는 1열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넣었다 뺄 때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무난하게 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고양시 집들은 전체적으로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에 다 공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곳은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시설이 나쁘지 않다는 점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4층 세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발장부터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말 잡고 보겠죠. 일단 신발장은 현관 자체는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신발장을 둘러 이렇게 싸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두 쪽 되어 있고요. 또 여기 한쪽 더 있고 이쪽도 지금 추가로 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이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3쪽이나 4쪽 정도라면 여기는 이제 5쪽 정도의 좀 넓은 신발장,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캐리어 같은 것들도 수납할 수 있게끔 조금 넉넉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문되어 있고요. 이제 요즘에 워낙 다들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제 사용을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출퇴근 하실 때, 출입하고 나가실 때마다 껐다 켰다 해서 전체적인 소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선상 여기 욕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걸로 할게요. 욕실은 어떠세요? 굉장히 좋지 않나요? 다른 집들은 욕실이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이 집은 이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크다 보니까 욕실도 조금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선반이나 또 비데 설치, 샤워부스 설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샤워부스가 전체적으로 유리로 막혀 있어서 아예 정말 부스가 돼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로 물 튀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는 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는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납 공간도 넓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의 느낌을 한번 쫙 보세요. 화이트 톤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액자 형태의 몰딩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진관이나 외국에 있는 집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방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주방이 저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집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수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정도 주방 사이즈가 나온 집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납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3면을 둘러싼 집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수납 공간 한번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다 위아래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싱크대도 보통 이렇게 크게 연결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높으니까 주로 쓰지 않으시는 그릇들은 위쪽에 올리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조리 공간이 조금 좁다 느끼시면은 이쪽에서 조리하시고 또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 1구짜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주방의 조금 단점은 저는 요거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스레인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 전기레인지로 많이 넘어가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집의 전체적인 퀄리티에 비해서 전기로 들어가도 좋지 않았을까, 이 정도를 좀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방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뒤쪽도 이렇게 뭐 밥솥 자리나 전자레인지 자리로 이렇게 수납을 빼곡히 채웠고요. 김치냉장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쪽에 숨겨놨어요. 여기 김치냉장고나 아니면은 저쪽 김치냉장고 딴 쪽으로 놓으실 거면은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베란다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에서는 흔한 구조지만 사실 과거의 빌라에서는 잘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큰 집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반 같은 거를 빼게 되면은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렇게 이어서 설치도 가능하니까 좀 넉넉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은 좀 굉장히 이쁘게 DP를 해놓기는 했는데 방 사이즈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 사이즈는 2m 75, 그 다음에 2m 60 정도. 많이 크지는 않아요. 보통 3m 정도 돼야지 침대나 책상이나 옷장까지 편하게 이제 구조를 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고민해서 짜야 될 정도 수준이긴 하네요. 2m 지금 80 정도 되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평수비는 크지는 않지만 너무 작진 않은 방이니까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요거 하나만 봐주시겠어요? 보통 빌라에서는 이런 보일러 컨트롤러가 거실 쪽에 하나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방에서 쓰지 않는 방은 여기서 바로 껐다 켰다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안방에 이 집에 숨겨진 공간도 몇 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안방 사이즈부터 잴게요. 지금 침실로 쓰는 공간이 3m 40, 3m. 보기에는 침대도 크고 이래서 조금 가득 차 보이지만 일반적인 이 비어 있다면 일반적인 빌라의 안방이랑 사이즈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와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 집의 특징인 테라스와 또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테라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집을 테라스 하우스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전 세대가 지금처럼 보신 것 테라스가 있어요. 약간 발코니 같긴 하지만 이 폭도 일단 넓고요. 지금 폴딩 도어로 설치돼서 다 열었을 때 굉장히 개방감 있게 테라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모델하우스만 꾸며진 게 아니라 전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테라스 하우스로서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넓은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장을 짜서 여기다가 뭐 열자농을 놓는다던가 이럴 필요 없이 안방을 침실로만 사용하시고 드레스룸으로 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치수 재드릴까요? 여기는 1m 35, 그 다음에 2m 55. 길이가 거의 뭐 8자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니까 장롱보다 확실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죠. 그리고 드레스룸이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때 이렇게 창문이 없는 곳들도 있는데 창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자체에서 환기도 문제 없습니다. 너무 가깝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작은 집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메인 욕실 못지않을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나와 있는 편이고 기본 구성들은 샤워부스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드디어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이 여기까지냐고요? 아니요, 여기까지가 거실인데요. 이게 알파룸 하나를 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거실은 뭐 고양시뿐 아니라 어느 지역의 빌라 중에서 가장 넓은 거실이에요.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지금 여기 거리가 5m 25, 이 정도면은 한 50평대 아파트 정도 사이즈로 될 것 같고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TV짜리는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조금 좁은 소파짜리 한번 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한 3m 2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충분히 넓은 소파도 놓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처럼 약간 오픈형 스타일로 소파를 중간에 놓고 이쪽을 서재나 이런 식으로 꾸민다면은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컴퓨터 시설 같은 것들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한 빼먹었네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거실이랑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방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 하나 마저 설명드릴게요.
이쪽 방은 이제 아까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더 커요. 중간 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북박이장을 빼고 일단 시수를 재보면 3m 나오네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분 방으로 쓰실 때 침대랑 책상 정도만 지금처럼 구성을 하셔도 될 정도로 장에 일단 2칸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1층이 이제 구성이 다 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집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고양시 자체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 나오는 집은 사실 손꼽을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풍동이라는 좋은 주변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생각한다면 특히나 이제 풍동 쪽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의 장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풍산역이라고 해서 한 600m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가면은 8분 정도, 천천히 걸어도 10분 정도 거리로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는 배정되는 곳이 어디였지? 초등학교는 냉천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600m 정도 거리 되니까 아이들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눈으로 보신 것처럼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런 구조나 이런 수납 공간 이렇게 조밀조밀한 것들 자체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집만 갖고 있는 특징이죠. 테라스 안에 발코니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테라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카페처럼 이용하셔도 되고 그 외에 내가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한다 내지는 사랑하는 애완동물들과 함께 해도 될 만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도 또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 전체의 평수가 확실히 크기는 한데 방들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특히 중간방 작은 방 중에서도 3m 이상 정도 되는 방들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안방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 전체를 봤을 때 조금 더 넓으면 분명히 아파트 정도의 평수를 원하는데 아파트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풍동 신축빌라 좀 마음에 드신다면은 왼쪽에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